네, 상암동 한시 청년들 시간 금요일에 많은 분들이 사랑해 주시고 계시죠.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같은 이야기도 반복하면서 토론하다 보면 새로운 답과 해결 방법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게 바로 토론의 매력이 아닐까 싶은데요. 오늘도 그 매력을 책임져 주실 두 분 나왔습니다. 박성민 전 청와대 청년비서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박성민입니다. 문성호 국민의힘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이준석 대표 네. 얘기를 지난번에도 잠시 했었는데 네. 정말 알 수 없네요. 뭐 많은 분들이 인용될 거다. 똑같은 재판부의 똑같은 사안이다라고 했는데 결국은 각하 또 기각이 됐고요. 또 그 이후에 직후에 윤리위가 열렸습니다. 그 얘기부터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자, 이 가처분 얘기는 조금 뒤로 미루고요. 가처분이 주요 사유인 윤리위 6개월에 1년을 더해서 추가 징계를 받았습니다. 네. 어떻게 보시는지 문성호 대변인부터 한마디 해주시죠. 일단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고요. 다만 이번 징계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좀 추가 징계가 이루어진 네. 부분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뭐 사실 가처분에 대한 걸 먼저 이야기했어야 좀 얘기가 매끄러운데 네네. 같이 지금 말씀해 이제 주셔도 이 돼요. 가처분 같은 경우에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는 인용을 될 거다라고 생각했던 분들이 많은 이유가 뭐냐면 보통 우선된 판례가 있으면 네. 그 뒤에도 우선의 판례에 네. 따라서 판결이 내려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도 아무래도 1차 가처분 당시에 인용이 네. 됐었기 때문에 같은 법 논리에서 2차 또한 가처분이 인용이 될 것이다. 이런 것이 다수의 설이었던 것인데 실제로 이번에 이제 재판부가 좀 달리 판단을 한 것이 네. 이제 첫 번째 가처분 당시에는 이제 비대위 출범하는 절차적인 문제가 네. 있었다. 그런데 그렇다면 우리가 이 두 번째 그 비대위를 출범할 때는 그런 절차적인 부분을 조금 더 수정을 했다는 거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데 왜 여기서 이제 그럼에도 법리적인 해석의 논란이 있었냐면 이게 법의 기본 원칙은 소급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차후에 어떤 잘못된 부분들을 해결을 했다 해도 그 이전에 이루어진 것은 다시 그걸 번복하진 않습니다. 그 네. 이후부터는 그 절차에 맞게 가는 거지만요. 그런데 법원이 이번에 그것을 달리 판단한 것을 이것을 소급 적용이 아니라 일종의 어떤 가처분 신청에 이제 잘못된 부분들을 회복하는 것이었다. 네. 이렇게 판단을 한 것이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 법조인 분들께서도 되게 좀 의견이 많이 갈렸어요. 어려워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첨예하게 대립하던 부분이다 보니까 저는 이게 법리적인 부분보다는 재판부가 이제 어떤 사법의 영역이 정치의 영역에 더 이상 간섭하지 않겠다. 어떤 네. 이런 의사를 표명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추가 징계로 나온 것이 이번 징계 이유가 두 가지가 이제 적시가 되었는데 하나는 이제 이준석 대표가 뭐 같은 당 의원들에게 뭐 비난적인, 네. 비판적인 뭐 언사를 행했다. 이것과 두 번째 뭐 가처분이 뭐 인용되지 않을 걸 알면서도 굳이 가처분을 신청해서 뭐 어떤 당의 혼란을 네. 일으켰다. 이 두 가지인데 저는 이게 조금 과하다고 판단이 되는 게 징계가 좀 과하다. 예, 왜냐하면은 이제 정치인이 서로 간의 어떠한 이슈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비판적인 언사를 하고 또 그러다 보면 좀 과격한 언행을 하는 건 사실 이준석 대표뿐만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과 정치인들이 그런 언사를 행하고 또 이제 어떤 자신의 의견을 주장하다 보면 좀 격해지는 얘기가 나올 수도 있는데 네. 이준석 대표가 사용했던 뭐 양두구육이라는 표현이 저는 그렇게 격한 표현인가 많은 국민들이 동의를 하실까? 신군부 예. 이런 표현들. 거기에 네. 대해서 조금 우려가 있고요. 신군부 같은 경우에는 엄밀히 얘기하자면 이제 거기 재판부에 제출한 내용이 네. 유출이 된 거니까 이건 다른 분들에게 내가 네네. 얘기했다라고 하긴 좀 그렇죠. 어렵거든요. 공표한 건 그러니까 아니다.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고 두 번째로 이제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지 않을 줄 알면서도 신청을 해서 혼란을 줬다. 근데 방금 얘기했다시피 법조인들 사이에서도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는. 운운했던 것인데 이준석 대표는 자기가 당연히 낸 것이 인정될 거라고 생각하고 냈겠죠. 네. 그리고 이제 어떤 자신이 부당한 일을 겪었을 때 법원에게 그것을 뭐 이렇게 가처분을 신청하는 네. 것은 뭐 국민으로서의 기본권인데 그것을 행사했다고 징계를 한다면 네. 어떤 사람이 징계를 받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예. 하실 말씀이 아주 많기 때문에 오늘 이 그렇기 주제에 때문에 좀 여유롭습니다. 과했다. 예. 예, 추가적인 이미 징계를 받은 사람에게 추가적인 징계를 하는 것은 좀 과했다. 예, 그렇게 이양희 위원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오자마자 배포한 자료를 보세요. 길어요라고 사유를 말씀하시다가 핵심은 가처분입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좀 더 얘기를 나눠보고 이게 지금 정치 문법 어떤 정치적으로 리더십을 바꾸는 과정으로 봐도 사실은 좀 낯선 면이 많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이 징계 또 가처분까지 함께 말씀하셔도 됩니다. 가처분 기각은 이준석 대표도 사실 좀
예상을 못했지 않았을까 싶었어요. 왜냐하면 사실 가처분 처음에 이제 첫 승리를 거뒀기 때문에 아마 두 번째 가처분을 낼 때에도 사실 승리에 대한 확신이 좀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했었고 저 역시도 누가 물어보면 아까 같은 재판부인데 비슷한 판단이 나오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했었고요. 근데 일단 기각이 되면서 사실 이준석 대표가 한 번의 패배를 맛보게 된 거죠. 근데 그러니까 가처분이 승인이 이준석 대표에게 좀 패배를 안겨줬다. 그리고 네. 동시에 이제 당에서 징계를 하면서 사실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두 번의 패배를 맛보게 된 건데 네. 사실 이 패배가 좀 회복하기 힘든 손상을 좀 입히지 않았나라는 네. 생각이 들고요. 다만 이제 윤리위의 결정이 제명으로 갈 거냐라는 예측도 좀 그렇죠. 있었잖아요. 그런데 왜 하필 1년일까라는 이 시점을 곰곰이 따져보면 이 이준석 대표가 기존에 받았던 6개월에 더해서 1년을 더 받은 네. 거기 때문에 사실 시점을 보면 2024년 총선을 1월. 앞두고 한 네. 3개월 전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사실 어떤 분들은 공천을 아마 받기가 어려울 거다라고 얘기하지만 저는 공천을 좀 받을 수도 있을 것이다라는 네. 생각을 하는데 그런 이제 정치적인 시점으로 보면 왜 제명이 아니라 당원권 정지 1년일까라고 보면 결국 이준석 대표를 좀 계륵 취급하고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네. 남 주기는 아깝고 나 갖기는 싫다라는 심정이 표현된 것이라고 네. 보는데 남 주기 아깝다는 건 사실 이준석 대표 하면 신당 창당 얘기가 계속 따라다니잖아요. 네네. 근데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다음 총선이 사실 지금 윤석열 정부의 지지율이나 이런 걸 보면 쉬워 보이지 않는데 어렵죠. 이 상황에서 보수 진영이 좀 분열된다라는 것에 대한 우려가 있을 것이고 네. 그래서 그 가능성은 차단하고 싶지만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붙잡아둘 수 있을까라고 하면 당에서 내치지는 않는 것을 네. 저는 그 이준석 대표의 계륵으로 취급하면서 또 동시에 용병으로 취급하고 있는 거 아닌가. 네. 왜냐하면 사실 24년이 됐을 때 뭐 정치권이 오늘 다르고 내일 다르듯이 어떨지 모르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때 되면 또 이준석 대표가 가지고 있는 그 지지층이 필요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그런 면에서 좀 필요할 때 쓰고자 좀 남겨두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게르 닭갈비 맛있는데요. 삼국지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점심 못 드신 거 아니죠? 이야, 또 네. 어떻게 하셨죠? 자, 이게 지금 박성민 비서관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네. 전략적으로 완전 내치진 않은데 당에 유리한 정도 선까지. 그러나 뭐 이를테면 두드려 팼는데 죽을 만큼 패진 않았어. 약간 이런 내용이에요. 두드려 뺐다는 표현까지는 좀 그렇고요. 네. 이제 뭐 정쟁에서 뭐 승패가 갈린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네. 근데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런 전략적인 뭐 기간 설정이다 이런 의견이 왜 많이 나오냐면 실제로 이제 추가 징계를 1년 받으시면 저희 당에서 이제 공천을 받으려면 책임당원 3개월. 예, 책임 당비. 3년 이제 1년 중에 3개월 동안 당비를 납부한 사람만 할 수 있는데 네. 저희가 이제 뭐 공천 때 되면은 새로운 영입 인사 같은 분들이 네. 계시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이제 뭐 당에서 뭐 아니면 최고위나 뭐 이런 결정을 내려서 이런 것을 이제 예외적으로 면책해 주는 네. 경우가 있는데 뭐 어느 당이든 그렇기 때문에 이준석 대표에게 지금 그대로는 어떤 그 당시 지도부의 배려 없이는 공천을 받을 수 없는 판을 만들어놨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나중에 어떤 협상의 용도로 쓰려는 거 아니냐라는 분석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최고위 의결을 통해서 구제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어요. 조금. 네, 이걸 보면 이제 이건 제 표현은 아니고요. 많은 기사에서 이준석 대표에게 이제 그만 돌아와 반성하고 약간 이런 메시지냐라고 보는데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뭐 반성하고 돌아와라고 하기에는 이준석 대표 캐릭터상 반성은 안 할 거고요. 네. 근데 다만 저는 뭐를 눈여겨봤냐면 통제 가능한 범위 안에 두고자 하는 그 통제 욕심. 범위 안에 둔다. 네네. 근데 네. 사실 이준석 대표하면 지금까지의 뭔가 갈등이나 이런 당내에서의 상황들이 결국에는 이준석 대표가 예측 불가능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발생한 일들이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일단 이준석 대표의 권한을 박탈한다는 거는 사실 이준석 대표가 움직일 수 있는 범위를 좁히는 것이고 그다음에 동시에 그러면서 당 밖으로 내보내게 되면 사실 그때부터 네. 이준석 대표가 어떻게 하든지 그렇죠. 국민의힘이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저는 통제 가능한 범주 안에 두려고 계획적으로 이번 징계가 이루어졌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지도부를 지내신 박성민 전 민주당 최고위원의 분석이었습니다. 자, 문성호 국민의힘 대변인께 여쭤보고 싶은데 이준석 대표가 짧게 심경을 표하면서 뭐 재판부에 감사를 표한다. 복잡한 이해관계 얽힌 정당 가처분 재판에 감사를 표한다라고 하면서 네. 앞으로 더 외롭고 고독하게 제 길을 가겠다. 이거 무슨 의미일까요? 이 대표님께서 이제 이 전 대표님께서 네. 이제 항상 어떤 기존의 정당 질서나
이런 것을 따르기보다는 본인 스스로 옳다고 하는 길로 가버릇 타시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렇기 때문에 뭐 지지도 많이 받으셨고 반대로 비판도 많이 받으셨고 네. 그러니까 어떤 이런 역경 속에서도 자신의 길을 뭐 버리지 않겠다 이런 것 같고 저는 사실 크게 달라질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 대표님의 가장 장점이자 단점이 사실 자기 고집이거든요. 네. 절대 안 꺾습니다. 네. 남들이 뭐라 해도 안 네. 듣고 약간 경험해 보신 것 같은 느낌이. 그러니까요. 뭔가 네. 옆에서 뭔가 꺾이지 않는다고 응어리진 고집을. 마음도 네. 느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냥 평소 하던 대로 하겠다라는 말씀을 잘 표현하신 거라고 나는 그냥 생각합니다. 나답게 하겠다라는 예. 말이 바로 앞으로도 외롭고 고독하게 제 길을 가겠다. 그러면 국민의힘의 전략상 통제 범위 안에 두겠다. 총선이 있으니까요. 통제가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뭐 여론전이라는 게 아무래도 이준석 대표도 이번에 사실 여론전을 굉장히 세게 하지 않았습니까? 가처분을 앞두고도 그렇고 제기할 때도 그렇고 뭐 맞습니다. 여러 과정상에서. 근데 그게 특징인데 아무래도 이제 원내에 계신 의원님들이나 이런 분들은 이제 본인들이 집권 여당으로서 뭔가 성과를 내고 일을 하면 그런 여론전 이준석 대표가 하고 있는 여론전의 한계는 분명히 있을 것이다. 네. 라고 판단을 하고 당내에서 역할이나 이런 건 부여하지 않되 여론전 하지만 우리는 반응하지 않겠다. 제가 봤을 때 네. 그 기조가 큰 것 같습니다. 반응하지 않을 것이다. 네. 남주기 싫다. 정확한 팩트네요라고 유튜브로 김기훈님이 의견 주셨습니다. 두 분 청년 정치인이시기도 하니까 여쭤볼게요. 이건 뭐 진중권 교수의 얘기인데 지금 20대 지지율이 굉장히 낮은데 아마 이제 장해찬 대표를 두고 얘기한 것 같아요. 장해찬 뭐 이런 해가지고 대체 되겠나라는 말을 직접 했습니다. 20대에 영향을 어떻게 미칠까요? 이준석 대표에 대한 이 과정들이. 지금 뭐 대변인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국민의힘이나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에서 이제 20대 지지율이 굉장히 낮아지고 있는 거는 저는 확인을 한 바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네. 아마 지금 이미 시작은 됐고 이준석 효과는 저는 이미 시작은 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리고 또 동시에 사실 이준석 대표가 뭔가 대표가 되면서 그리고 그 대표가 되는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그 우리가 박근혜 전 대통령을 탄핵하고 이랬던 시기에 네. 사실 청년들이 가졌던 보수에 대한 반감 이런 거를 조금은 누그러뜨렸던 시기였다고 네.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뭔가 정말 생각이 뭐 잘 통하지 않고 얘기가 잘 되지 않고 뭐 태극기 부대 이런 식으로 이제 비춰졌던 보수가 좀 바뀌는구나라는 생각을 조금은 했었던 것 같은데 다시 제가 봤을 땐 원점으로 돌아온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아마 국민의힘에도 그렇고 윤석열 대통령에도 그렇고 이번 이준석 대표를 향한 징계가 결국에 뭐 젊은 사람들에 대한 뭐 젊은 사람을 품지 못하는 꽉 막힌 정당이라는 평가도 받겠지만 동시에 보수의 이미지가 다시 올드 보수로 돌아가는 효과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해봅니다. 도로 올드 보수가 되었다. 저희 당 입장에서도 정말 우려가 많이 되는 상황인 게 지금 실제로 20대 저희 지지율이 여론조사에 따라서 9%대까지도 나오는 네. 게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번 대선만 해더라도 20대 남성 같은 경우에는 72%, 여성도 40%대로 기존의 선거들보다는 20대에게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거든요. 네. 근데 저희 당 스스로 항상 기억을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저희 당은 역사적으로 사실 20대에게 지지를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네. 이번이 지지를 정말 제대로 받아본 처음이었고 거기에서 이제 이준석 대표 역할이 있었던 것을 부정할 수 없기 때문에 근데 다만 이 문제는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새 지도부가 잘하면 됩니다. 네. 사람들이 어떤 지금 이준석 대표를 지지하는 사람들 이준석 대표를 사랑하고 팬심으로 지지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이준석 대표가 제시했던 어떤 아젠다와 정책들에 동감했기 때문에 지지를 보인 것인데 네. 이준석 대표는 뭐 그렇게 됐더라도 이준석 대표의 정책을 잘 계승해서 한다면 다시 또 지지를 받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이런 결정 과정에서 사실은 뭐 많이들 알고 계시는 체리따봉 속의 메시지도 그렇고 대통령이 오늘 아침 출근하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기사들에서는 이 징계에 유인심이 작용했나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대통령은 어떻게 얘기했는지 한번 잠시 들어볼까요? 글쎄 뭐 다른 질문을 좀 해주시죠. 제가 그런 당무 그 사항에 대해서는 답변한 적이 없지 않습니까? 자, 세대마다 화법이 좀 다릅니다. 뭐 부모님 세대는 아유 보일러 필요 없어 이 말은 사실 보일러 꼭 사달라 이 소리인데요. 오지마 하면 와달라는 그렇죠. 거죠. 근데 네. 20대들은 또 굉장히 직설적이기도 합니다. 근데 대통령이 이제 체리따봉도 있고 뭐 내부 총재 이런 문자도 보내신 바가 이미 보도로 밝혀졌는데 난 묻지 마세요. 답 안 할래요. 난 뭐 당무는 원칙적으로 얘기 안 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 두 분의 해석을 각각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최고위원부터.
아니 뭐 다 이미 알고 있는데 사실 아니 뭐 징계 윤심이 작용했냐 아니냐로 보는 거는 뭐 좀 좁은 주제인 것 같고요.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이 돌아가는 모든 상황에 정치적인 상황에 윤 대통령의 마음이나 생각이 작용을 하냐라고 하면 전 작용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그걸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요청했는지 아닌지는 이제 좀 봐야겠지만 근데 사실 지난번 체리따봉 문자를 통해서 우리가 모든 국민이 윤석열 대통령이 당무에는 개입하지 않겠다라는 말이 사실 거짓말로 판명이 됐죠. 그래서 네. 뭐 근데 그렇다고 해서 뭐 이준석 대표의 징계에 대해서 도어 스태핑해서 뭐 잘한 일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지 않았겠습니까? 네. 그거는 이제 저녁 술자리에서나 하실 법한 얘기인 거고. 체리 따봉을 보내주세요. 네. 네, 저는 이번 뭐 도어 스태핑이나 이런 자리에서는 저렇게밖에 말씀하실 수 없었을 것이다라고 생각하지만 국민들이 봤을 때는 대통령의 멘트가 지금 중요한 상황이 아니에요. 애초에 네. 국민의힘과 윤석열 대통령의 뜻이 결국에 이준석 몰아내기에 좀 다 한마음 한뜻으로 임했던 일이라는 것을 모두가 알게 된 상황이어서 저는 뭐 저 말에 크게 의미를 부여하거나 뭐 정말 대통령의 네. 뜻과는 무관했구나라고 생각할 국민은 없을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새롭지 않다. 네. 이렇게 보고 계시네요. 저는 뭐 대통령께서 저렇게 말씀하시는 게 너무 당연한 언사라고 생각을 네. 하고요. 대통령이 가지는 어떤 권한이나 위치를 생각을 하면 뭐 가벼운 한마디도 사실 뭐 밑에 사람들이나 뭐 같은 기관에 있는 그렇죠.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적절하게 말씀을 하셨다고 생각을 하고 다만 이제 얘기하신 바와 같이 국민들께서 이제 그 체리따봉 사건으로 인해서 네. 어떤 이런 지금 국민의힘 당내 내홍에 네. 뭐 윤심이 적용했을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네네. 이게 뭐 오해라고 할지라도 그렇다면 이것이 이제 오해라는 것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이미 어떤 그런 시시비비를 가리기엔 너무 지나가 버렸고 네. 결국에는 이런 정쟁으로 인해서 뒤로 미뤄졌던 진짜 민생 제대로 된 네. 정책 이런 걸로 우리가 지금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더 잘할 수 있다. 네. 이런 모습을 보여드리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 저희가 국정감사 얘기도 있고요. 또 여가부 폐지 관련된 얘기들도 있습니다. 저희가 잠시 광고 듣고 와서 2부에서 이어가겠습니다.